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38회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유망주를 찾아라! 네. 빠바빠빠빠빠빠 빠바빠빠빠빠빠. 지난주에 그렇게 그러니까. 후사리를 듣고서 결혼했으니까 이제 그런 거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오늘 주제는요, 여러분들 유망주를 찾아라입니다. 뭐 원래 우리가 2부에 했던 것처럼 라리가나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나눠서 할 텐데 위원님들이 딱 보고서 아, 이 친구 몇 년 뒤면 정말 큰일 낼 것 같은데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지난주에 챔피언스리그에서 네. 음바페와 홀란드가 맹활약하면서 무언가 또 새로운 세대 교체 신호탄을 또 한 번 알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괴하고도 잘 맞는 주제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2003년생이 좀 많거든요. 새롭게 이제 얼굴을 알 수 있는 스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네. 선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좀 먼저 미리 말씀해 주시면 팬분들도 모르다가도 그 선수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그 선수가 엄청 잘하게 되면 내가 원래부터 알았어. 저 선수는 될 것 같았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랄게요.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미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나이가 좀 적은 선수들 위주로 저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이 있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두 분 중에 어느 분부터 하시겠어요? 자,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메이슨 그린우드, 맨체스터 시티의 필 포든, 레스터 시티의 웨슬리 포파나,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 네. 아스날의 마르티넬리, 또 에밀 스미스로우, 울버햄튼의 페드로 네투, 네. 그리고 브라이튼의 타릭 램프티, 음. 리즈 유나이티드의 메일리의 키퍼, 네. 첼시의 칼럼 오더슨 오도이, 네. 또 길모어, 그리고 리버풀의 커티스 존스.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다 2000년, 2001년생이에요.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은 이미 프리미어리그 팬들이라면 어느 정도 아는. 익히 다 알고 있는 선수들이죠. 그런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제 치고 이제 그 순서를 밟아야 될 선수들을 위주로 네. 저는 뽑겠습니다. 5명 중에 유일하게 2002년생이에요. 아마드 디알로입니다. 2002년 7월생, 만 18살입니다. 173cm의 코트디부아르 국적의 윙어. 아탈란타에서 이번 겨울에 이제 드디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합류를 했습니다. 네. 네, 이미 뭐 세리아에서도 최고의 유망주 중에 한 명이었죠. 네. 그래서 이 디알로에 대한 맨유 팬들은 다 알 거예요. 근데 이제 570억 유망주. 그렇죠. 이 선수는 기본적으로는 테크니션이에요. 네. 온더볼에서의 그 볼을 가지고 있을 때 테크닉이 상당히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자신감 있는 그런 드리블들을 자주 구사하는데 유스 레벨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플레이들이 뭐 오거나 뭐 압박이 와도 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상당히 템포도 빠르고 압박도 강하게 들어오고 보면 첫 터치도 좀 미스도 많이 나고 또 전체적으로 당황하고 그러면서 예전에 어떤 각광받았어 있을 때보다는 그냥 이렇게 도태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네. 근데 이 선수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도태되지 않고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잠재성들이 많이 보인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어떤 1대1 능력도 상당히 좋고 나이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가는 어떤 능력 이런 능력이 상당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왼발잡이인데 기본적으로 오른발도 꽤 쓰고 왼발잡이라서 뭐 왼발도 잘 씁니다만 약간 이제 중앙 쪽 영역도 넓혀가면서의 플레이에 관여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측면 윙어로서의 어떤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윙어, 뭐 공격형 미드필더, 심지어는 역삼각형 3미들에서는 공격 지원을 하는 그런 메잘라 같은 롤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잠재성이 상당히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볼을 잡았을 때 어떤 그 이른바 축구 지능, 네, 상황 인지 능력이 꽤 좋습니다. 네. 전방의 동료들을 잘 보고 이용할 줄 알아요. 그래서 원터치로 주고 무브먼트도 상당히 잘 가져가고 시야가 확보되어 있을 때는 크게 좀 볼 수 있는 그런 어시스트 능력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발전 속도가 빠르고 성인이 되면 1군에서도 맹활약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아직은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어떤 신체적인 밸런스에서 나오는 단점들이 혹시 1군 무대 갔을 때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다른 유망주들보다는 상당히 적다. 네. 이 나이에 이 정도 플레이까지 펼치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저의 5명 중에 아마드 디알로 넣습니다. 네, 이렇게 아마도 디알로 선수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라리가로 가볼까요? 네, 저는 라리가는 각 팀에서 꽤 중요한 선수로 올라선 젊은 선수인데도 EPL에 비슷한 그 젊은 선수들에 비해서는 안 알려진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많이 홍보가 안 됐던 선수들, 그런 선수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목해 봐라. 네, 첫 번째 말씀드릴 선수는 브라이언 힐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네, 2001년생입니다. 2001년생이니까 이제 장 의원님 말씀하신 선수들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금 올 시즌 에이바르에서는 에이스 같은 역할이에요. 개인 능력이 정말 좋은 선수인데 레프트 윙에서 주로 뛰는데 이제 왼발을 잘 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발형 윙어로 지금까지 많이 뛰고 있는데 일단 드리블 돌파, 개인 전술 대단히 좋은 선수예요. 이미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에이바르에서는 이 선수 없으면 거의 공격이 안 될 정도로 에이스급 역할을 올 시즌 꾸준히 보여주고 있는데 스페인 21세 이하 대표이기도 하고 지금 현재 모든 대회 올 시즌 도합 3골에 3개의 도움. 그러니까 뭐 포인트적으로도 지금 괜찮은 거죠. 그러면서 라리가 현재 드리블 부문에서 5위예요. 크로스 부문에서는 1위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정발형 윙어로 아직까지는 많이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도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크로스 부문에서 1위고 키패스 부문에서 2위예요. 라리가 키패스 1위가 누구냐면은 토니 크로스 선수입니다. 레알 마드리드. 최근에는 골도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본인 득점까지도 어느 정도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의 전체적인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에 플러스 가시적인 공격 포인트까지도 지금은 많이 나오고 있다. 제 생각에는 그 세비야가 바로 저희가 일부에서 챔피언스리그 얘기를 했는데 그 도르트문트에게 홀란드 선수의 위력 앞에 이제 패했을 때 사실은 브라이언 힐을 에이바로 보내지 말고 우리가 갖고 있을 걸. 왜냐하면 그날 세비야가 오캄포스 선수가 부상으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브라이언 힐 선수가 있었다면은 도르트문트 측면을 파괴하기가 좀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세비야는 다음 시즌에는 반드시 다시 데려다가 세비야에서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이제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갈게요. 네, 저는 한니발 메브리. 메브리. 네, 이름도 아주 멋지죠. 한니발 메브리. 2003년 생이에요. 1월 생일에서 생일이 지나서 만 18살. 네. 아버지가 튀니지 대표였던 롭티 메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가 뭐 프랑스, 튀니지 이중 국적이긴 하지만 역시 아버지 튀니지 대표였던 아버지 선수 피를 이어받아서 상당히 축구 지능이 좀 높은 선수고 모나코 거쳐서 2019년 여름에 맨유에 입단한 선수인데 기본적으로는 약간 축구 천재적인 재능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여져요. 이 선수는.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어떤 플레이메이커적인 성향도 있고 또 이선에서도 상당히 프리하게 프리맨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격적인 능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 얘기는 기본기도 매우 잘 돼 있고 그리고 시야도 상당히 넓고 패스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오른발 패스 또 오른발 킥 능력 다 좋은 선수고 그래서 플레이메이커 같은 역할을 수행을 잘 할 수가 있고 상대 수비수들을 또 잘 이용하는 그런 컨트롤도 매우 능해요. 기술적인 역량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 선수들을 확인하고 뭐 퍼스터치를 해놓는다든가 또 순간적으로 가속을 낼 때 어떤 돌파 능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적절하게 수비를 1대1에서 따돌릴 수 있는 어떤 지능적인 바디 페인팅 능력이나 돌파 능력도 있고 공격형 미드필더 쪽에서 어시스트를 수행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센스도 있고 또 원터치 플레이를 상당히 잘해요. 네, 그래서 인사이드로도 툭 주고 또 이 선수 특기가 약간 뒤꿈치로 원터치를 주고 들어가는 능력. 그런 기술적인 센스가 상당히 돋보이는 선수예요.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재능이 뛰어나다. 중앙과 약간 공격적인 이선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잠재성도 크고 앞으로 이 선수가 이제 단점은 아직 피지컬이 근력이 많이 형성이 안 됐어요. 몸싸움이나 또 1군에서의 진짜 강한 압박 템포에 약간 고전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만 정상적으로 잘 발전이 되면 한 2년 후 또 길게 3년 후에는 충분히 좋은 선수로 팬들의 눈앞에 계속 소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선수입니다. 한니발 메브리.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축구 천재라고 불리는 한니발 메브리. 네. 네, 라리가로 다시 갈게요. 네, 예레미 피노라는 또 윙어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 피노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데 왼쪽에 주로 기용이 돼요. 들어왔을 때는. 그래서 이 선수는 이른바 반대발 윙어로서
오른발 킥 능력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네. 득점에 있어서 이미 비아레알에서 조커 역할을 아주 톡톡히 올 시즌 해주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모든 대회 토탈 골도 5골을 터뜨리고 있고 시즌 전반기 때 비아레알에 그 일본의 쿠보 다케우사 선수가 네. 임대 와서 뛰고 있었잖아요. 쿠보를 팀에서 밀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은 이 피노 선수였다. 왜냐하면 비아레알이 기본적으로 쿠보 선수를 아주 주전으로 쓰려고 마요르카 때처럼 쓰려고 데려온 건 아니었는데 그 조커 역할을 피노 선수가 아주 잘해줬기 때문에 사실은 쿠보 선수의 활용도가 그만큼 사라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쿠보 선수는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어찌됐건 그 원인이 됐던 예레미 피노 선수를 앞으로는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저의 이제 세 번째 선수는 리버풀의 하비 엘리엇. 네, 2003년 4월생이고요.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만 17살. 네. 올 시즌에는 리버풀에서 챔피언십 블랙번으로 임대돼서 지금 뛰고 있어요. 네. 네, 역시 기회를 많이 주니까 이 선수 진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 17살인데도 챔피언십 블랙번에서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 4골과 8개 어시스트. 상당히 어시스트도 많이 해주고 골도 곧잘 넣는 그러한 이제 맹활약을 펼쳐주고 있고 실제로 챔피언십 내에서의 활약은 거의 최고 클래스 지금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만 17살인데 워낙 왼발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선수고 키는 작아요. 팬들 아시다시피 170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상당히 이제 무게중심이 낮은 무게중심에서 순간적인 어떤 돌파 능력이나 또 방향 전환 능력이나 또 전체적으로 이 선수가 중앙에서 왼발로 찔러주는 패스도 능하고 좌우로 크게 전환하는 왼발 킥을 통해서 전환하는 그러한 패스의 능력도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저돌적인 유형 같지만 은근히 게임 컨트롤 능력도 있어요. 강약 조절도 조금 할 줄 알고 요즘에 챔피언십에서는 어시스트를 하는 경우가 또 사이드에서 오른발 크로스로도 어시스트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왼발잡이긴 하지만 지금 오른발 능력도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성장 속도라면 지금 만 17살이지만 엘리엇은 한 20살쯤 되면 분명히 많이 올라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리버풀이 지금 유망주들을 뭐 아놀드도 지금 아주 크게 올렸고 성장시켰고 지금은 또 커티스 존스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요 다음 타자는 아마 하비 엘리엇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대로 유망주를 또 올리는 시스템으로 한번 키운다면 그래서 이 선수 하비 엘리엇에 대한 행보 네. 한번 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비 엘리엇이 EPL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데뷔했던 선수로 알고 있는데 참 이 어린 나이에 진가를 보여준다는 게 쉽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라리가로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말씀드릴 선수는 일라이시 모리바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얼마 전에 알라베스전에서 메시 선수를 위시해서 바르셀로나가 그 경기는 좀 좋은 경기를 했는데 그때 라리가 데뷔전을 치르면서 자신의 데뷔 어시스트까지 기록을 했던 선수예요. 일라이시 모리바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스페인 18세 이하 대표이기는 합니다만 이 가게를 보면 기니에서 태어났고 모친이 기니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친은 라이베리아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적으로만 보면 나중에 뭐 성인 대표팀 갈 때는 여러 군데서 이제 요청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다국적 가계를 지닌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조금 더 앞으로 전진해서 공격형 미드필더 롤까지 수행을 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신체 조건이 한 185cm 돼요. 벌써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신체 조건도 좋으면서 부드러운 발재간, 시야 그리고 전방으로 침투해서 직접 득점을 터뜨리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포그바 선수와 비교하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르셀로나 선수니까 이제 포그바 선수보다는 오히려 야야 뚜레 선수와 비교하면 어떨까 싶을 정도로 앞으로 상당히 가진 툴이 많아서 기대가 많이 되는 선수인데 그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를 좀 돌이켜 보면 제가 그 일부에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피지컬적으로 조금 되는 선수들이 이제는 바르셀로나의 베스트 11을 좀 채울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경험을 조금 일찌감치 조금 늘려놨으면은 사실은 지금 좀 더 즉시 전력감으로 좀 사용할 가능성이 있었지 않겠나. 그럴 정도로 바르셀로나에서는 조금 보기 어려운 신체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 선수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포그바나 툴에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이 된다면 앞으로 바르셀로나를
이끌어가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미드필더가 될 수도 있는 선수가 일라이시 모리바 선수입니다. 세대 교체 유망주인 네네. 거죠. 알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이제 네 번째 선수 볼게요. 네 번째는 저희가 이제 맨유, 뭐 리버풀 얘기, 유망주들 얘기도 했는데 아스날에도 유망주가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아스날에는 뭐 아지즈 선수도 있고 또 멕시코 청소년 대표 출신인 2003년생 마르셀로 플로레스도 있죠. 최근에는 캐나다 성인 대표팀에서도 부름을 받아서 플로레스 선수도 뭐 돌파력, 뭐 테크닉 정말 좋은 선수인데 저는 뭐 이런 좋은 유망주들 중에서 이 선수 찰리 파티노. 찰리 파티노도 2003년 10월생입니다. 역시 만 17살인데 이 선수는 뭐 아스날 팬들이 이미 유망주들 아스날 어린 꼬꼬마들 애 중에서는 뭐 최고의 또 개인 능력으로 평가를 받는 선수죠. 이미 한 14살, 5살 때부터 18세 이하 팀 완전히 월반에서 계속 뛰고 있었고 팬들 아시다시피 별명은 뭐 제2의 윌시어죠. 잭 윌시어. 옛날 어릴 때 좋았을 적에, 각광받았을 아주 때 윌시어 좋았을 얘기하는 적에, 거고 지금은 챔피언십 본머스에서 뛰고 있는 윌시어 지금 많이 쳐져 있는 윌시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선수도 지금 윌시어처럼 이제 제2의 윌시어로 완전 각광받고 플레이 스타일도 비슷하고 중앙에서 전체적으로 왼발 패스, 킥, 뭐 또 컨트롤 능력, 뭐 기본적인 테크닉 뭐 다 좋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 선수가 윌시어보다도 조금 더 클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윌시어는 키는 작고 무게중심이 낮지만 역시 센스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왼발을 활용한 아주 테크닉도 우수했고 패스 능력도 좋았지만 이 파티노 선수는 윌시어보다는 조금 더 시야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뒤에서 볼 줄 아는 플레이메이커적인 기질도 있고요. 게임을 풀어나가는 어떤 그 뭐랄까요 선택의 어떤 능력 이것도 약간 그 연령대보다는 조금 더 축구 지능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선수는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윌셔 이상의 재능으로 클 가능성이 높다. 단 이제 이 선수가 아직 피지컬 쪽으로는 조금 약해요. 근데 요것만 이제 잘 이제 1군 무대 조금 더 큰 레벨에 왔을 때 그런 강한 피지컬을 버텨낼 수 있는 자신만의 좀 노하우가 필요하겠죠. 네. 전체적으로 미리 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그 좁은 템포 빠른 상황에서 조금 익힌다면 그러면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볼 정도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 파티노 선수는 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자원입니다. 아니 아스널의 부카요 사카도 그렇고 가브리엘 마르티넬리도 그렇고 좋은 참 어린 유망주가 많네요. 원래 많아요. 옛날부터 많죠. 네. 네. 에밀 스미스 좋으시겠어요? 로우도 지금 매우 잘해주고 있고. 네. 좋으시겠어요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금 성적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유망주 많은 거 아스날이 뭐 유망주는 한 20년 동안 뭐 많았지만 오늘날 참 성적이 지금 많이 아쉽게 됐거든요. 유망주 많다고 꼭 뭐 그 클럽이 꼭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라리가의 네 번째 선수. 네, 라리가의 네 번째 선수는 요 선수가 2002년생 바르셀로나의 페드리 선수. 네, 조금 아까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어쨌든 페드리 선수는 아까 모리바 선수와는 또 조금 다른 스타일로서 바르셀로나가 앞으로 계속 아주 중요한 미드필더로 끌고 가야 되는 선수죠. 그러니까 저는 페드리, 더용, 모리바 이런 선수들로서 아마 이제 바르셀로나가 중앙을 구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현재 뭐 지금대로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페드리 선수는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차비 이니에스타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선수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뭐 바르셀로나에 쭉 있었던 그런 어려서부터 그런 유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이른바 바르셀로나 DNA를 장착하고 있는 선수.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정말 영리하게 최근에 많은 영입 실패 와중에서도 페드리를 데려온 거는 정말 영리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이 선수는 이미 뭐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녹화 기준으로 모든 대회 토탈 34경기에서 3골 4개의 도움까지 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뭐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 센스 뭐 이거 이외에도 가시적인 공격 포인트도 이미 적지가 않고요. 앞으로 이제 더 많이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 그럼에도 이제 약간 그 파리 생제르맹전에서는 피지컬 문제 때문에 조금 고생하는 모습도 나오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전은 뭐 바르셀로나가 선수들이 다 못했던 경기지만 어쨌든 이 페드리 선수도 그날은 조금 더 발전돼야 되는 요소가 있음을 약간 드러냈던 날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연령 대비 능력, 이미 바르셀로나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성 이런 거는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망주 8명 했는데요. 이제 또 프리미어리그의 네. 5번째 선수. 5번째는 토트넘의 유망주입니다. 네, 토트넘은 뭐 2002년생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트로이 페럿도 있고 뭐 데니스 서킨 같은 유망주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2004년생 얼마 전에 그 FA컵 마린전 골 넣었던 교체됐던 알피 디바인 같은 네. 그런 이제 유망주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은 유망주 중에 이 데인 스칼렛입니다. 2004년 3월생입니다. 아직 만 16살이에요. 생일 안 지나서. 네. 이 선수는 그냥 플레이를 보면은 아직은 확실히 덜 여문 건 맞지만 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게 화려하다 이런 생각은 안 들지만 분명히 최전방 공격수로서 아 이거는 좀 충분히 잠재성이 크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그 부분은 물론 이제 지금 그 18세 이하 프리미어 리그가 열리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지금 그 레벨에서 경기당 한 골이 넘는 아주 최고의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을 넣는 능력도 좋지만 일단 박스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예를 들면 옛날 성소연 대표로 이제 나와서 막 보던 누굴 제가 생각했느냐면 이 친구를 보면 칼버트 루인. 네, 칼버트 루인도 그때 뭐 그렇게 특별하긴 보이지 않는데 뭔가 크로스나 이럴 때 헤딩 점프력이나 헤딩 능력이나 또 결정적으로 패스가 들어올 때 공간 움직임을 통한 득점. 그러니까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공격수가 꼭 필요한 그런 운동력들을 잘 가지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요 데인 스칼렛이 약간 이제 그런 유형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181인데 제 생각에는 지금 만 16살이거든요. 더 클 것 같아요. 조금. 네. 더 어느 정도까지 더 클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커서 지금도 그 키에도 탄력이 매우 좋습니다. 헤딩 슈팅도 좋고 그다음에 공간 움직임도 상당히 빠르고 또 허리로 내려와서 좀 도와주려는 그런 성실성도 좀 많아요. 그리고 또 거기서 연기해서 들어가려는 움직임도 나쁘지 않고 이 나이치고는 박스에서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 스트라이커로서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움직임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예요. 요건 약간 타고나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땐. 이 선수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역량이 지금은 조금 서툴게 보이더라도 이 선수는 분명히 아 좋은 행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공격수입니다. 네. 스칼렛은. 그래서 잘 되면 지금 칼버트 루인 좀 그런 느낌의 어떤 공격수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전방위적인 해리 케인과 같은 유형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은 있다. 물론 케인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근데 분명히 어느 정도는 기대를 해볼 만한 공격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 여기 5명 중에 넣었습니다. 네, 이 선수가 또 토트넘에서 역대 최연소 데뷔한 선수라고 그렇죠. 하고 네. 그리고 무리뉴 당시에 감독이 루도 고레츠전에 네. 모우라랑 교체되면서 그게 이제 역대 네. 최연소 출장 기록. 네. 아니 무리뉴 감독이 거기다 몇 년 후에 이 선수는 분명히 최고의 선수가 될 거다라고 또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좀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라리가의 5번째 선수. 네, 마지막 5번째 선수는 오늘 컨셉에는 조금 어긋나는 선수입니다. 왜요? 일단 나이가. 그런데 이 선수를 넣은 이유는 사실상 이 선수의 커리어는 나이와는 다르게 커리어 자체로 보면 그냥 유망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997년생이거든요. 97년생? 네, 97년생이니까 그럼 거의 뭐 24시죠. 해설위원이랑 비슷하네요, 나이가. 요즘 뭐 이명철 해설위원이 그 정도의 거의 데뷔였나요? 비슷하지 않나요? 뭐 그것보다 한두 살 더 많나? 중고 신인, 중고 유망주 같은 선수를 제가 선택을 했냐면은 이 선수가 2018-19 시즌, 지지난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에서 뛰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 2019-20 시즌에는 라요 바이카노에서 뛰었는데 지금 라요는 세군다 2부 리그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부 리그에서 제대로 선을 보이는 거는 올 시즌이 최초예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브라이언 힐 선수 얘기 맨 처음에 했는데 힐 선수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선수보다도 라리가 경력이 더 길어요. 나이가 어리지만. 그런데 이 선수는 지금 97년생이지만 이제 본격적인 라리가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름이 뭐냐면 호르헤 데 프루토스 선수. 호르헤 데 네, 프루토스. 레반테에서 지금 뛰고 있고요. 올 시즌 현재까지 제가 녹화하는 현재까지 라리가 어시스트 공동 1위에 올라 있어요. 어시스트가 7개. 그런데 이 선수가 지금 그럼 레반테에서는 항상 주전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선수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8경기 선발에 13경기 교체 출전을 했으니까 네. 사실은 아직까지도 교체 출전 빈도가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레반테에서 좀 점점 더 중요해져서 부상이 아니라면 뭐 선발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어찌됐건 이 정도 출전에 리그 전체에서 어시스트가 공동 1위예요. 공동 1위 또 한 선수가 누구냐면은 그 아틀레티코의 이제는 정말 유명한 마르코스 요렌테 선수와 더불어서 이제 어시스트가 공동 1위이고 여기에 이제 골도 2골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녹화 기준으로 2골에 7개의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데 이 호르헤 데 프루토스 선수의 포지션은 오른발을 쓰는 이제 오른쪽 윙어예요. 이 선수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브라이언 힐 선수만큼의 절묘한 드리블 제가는 아니지만 그 대신 약간 우당탕하면서도 좀 더 이제 스피드와 파괴성이 있는 오른쪽 윙어이고 오른쪽에 가서 오른발 킥 능력이 상당히 좋아서 오른쪽 측면을 돌파해서 그 다음에 올려준다든가 밀어주는 오른발 크로스 패스 능력이 상당히 또 좋고 여기에 이제 본인이 이제 오른발 중거리포나 이런 걸로 터뜨릴 수도 있는 전체적으로 올 시즌 레반테가 지금 제가 이 선수를 또 선정한 이유에는 레반테가 올 시즌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는데 레반테에서 특히 로헤르 마르티 선수와 호세 모랄레스 선수가 지금 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모랄레스 같은 스타일은 이제 드리블 돌파에 아주 능하고 재간이 좋으니까 노장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는 선수입니다만 로헤르 마르티 선수는 사실은 옆에서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호르헤 데 프루토스 선수가 올 시즌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플레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앙 쪽에 있는 로헤르 선수도 지금 골을 터뜨리기가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됐고 로헤르 선수에게만 어시스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노장 모랄레스 선수도 반대편 사이드 쪽에 이 호르헤 데 프루토스 선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히 또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레반테가 올 시즌 제가 레반테 본 이래 그 어느 때 이상으로 지금 득점력이 좋아요. 네. 거기에는 말씀드린 이 호르헤 데 프루토스 선수의 오른쪽 측면에서의 활약이 결정적인데 이 선수가 지금 뛰는 시간에 비해서 워낙에 지금 공격 포인트도 좋은데다가 사실상 최고 리그 가장 일부 리그에서 이 정도 활약을 하는 게 올 시즌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선수는 사실은 유망주 이 주제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사실 여기 포함되면 안 되지만 요때 아니면 또 이 선수를 언제 소개하리. 그리고 사실상 이 선수의 커리어는 지금 유망주 상태나 다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컨셉에 어긋나지만은 저는 포함을 시키고 싶었습니다. 97년생 노망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노망주까지는 아니죠. 진짜 노망주는 저기 뭉쳐야 찬다 이런 데서 종영됐지만 허재 감독이 예를 들어서 출발을 하면 그러면 진짜 허망주가 되는 거죠. 노망주가 뭐예요? 그렇게 허망한가요? 커리어 유망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근데 아마 지금 두 분이 10명을 이제 해주셨잖아요. 아마 또 보시는 시청자분들, 팬분들도 또 본인이 생각하시는 유망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댓글로 또 남겨주시거나 또 얘기를 함께 나누면 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샛별이 이제 더 큰 별이 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유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준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